이제 국민의힘도 공정 얘기하고 이제 아무나 공정이야. 참 이게 어이가 없어요. 궁금한 게 그럼 공정을 잘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요즘 매일 그 대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들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다 뭐예요? 공정, 공정, 공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대선 후보 나오려면 이제 공정 얘기 안 꺼내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이제 대선 프레임이 이제 공정이라는 거를 이제 쫙 짜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공정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공정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몸베리니까 공정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대선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대선 프레임이 공정으로 짜졌다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레임 얘기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그 조지 레이프 교수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계속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뭐 줄리는 생각하지 마. 나는 줄리 뭐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저기도 없어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는 줄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선거 구도를 잘 짜야 된다.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 이게 뭐냐면 프레임을 잘 짜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전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정으로 짜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공정을 잘하면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궁금한 게 그럼 공정을 잘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이제 물음표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공정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유행을 하고 후보들까지 떠들게 됐는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공정이라는 얘기를 뭐냐 하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 정치학자인 그 존 롤스라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라고 막 미국에서도 그렇게 안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약 100만 부 이상이 팔려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샌델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계속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막 그 어디 노천강당에서 막 야외에서 막 1,500명 모아놓고 막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말보다는 원래 이제 정의 이렇게 이제 담론이 잡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정의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이제 기회는 균등하게 줘라. 그 다음에 절차는 공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절차를 공정하게 하면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그럼 모든 이 5,500만 국민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다 주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기회가 다 있어. 균등 다 딱 줬어요. 그 다음에 절차도 뭐 블라인드 막 면접 보고 이래가지고 절차도 공정하게 딱 했어. 그래도 결국은 몇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평등해지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회도 다 주고 균등하게 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정의롭냐 하는 데서 물음표가 생긴다 이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정의 하니까 제가 그 정의론의 그 족보를 찾아봤어요. 족보를 찾아봤더니 그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원래 얘기했던 것이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들고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르주아들하고 노동자 농민들하고 같이 이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 이래갖고 이제 투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은 왕따시키잖아요. 완전히 팽시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만 팽당한 게 아니라 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속에 평등도 날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유는 살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적 소유,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 그거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 다음에 기회는 균등하게 줄게. 뭐 요 정도로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이제 앞장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자유만 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유만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그럼 빈부격차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독점이 생기고 독점이 생기면 공황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이게 이제 자유방임의 역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이제는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뭔가 평등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것 중에 나온 게 정의론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와 평등에서 시작했는데 평등을 형식적인 것만 남기고 실질적인 걸 날리면서 그걸 정의로 대체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정의 아니냐. 그래서 정의로서는 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적 소유인이 경쟁인 이런 거 다 인정하고 그럼 이제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이 질서나 원인을 그대로 두고 뭔가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용어가 사실은 이제 정의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절차를 공정하게 하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이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말인지 불평등이 있더라도 인정하라는 얘기인지 아리송하잖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정의론이 이제 그게 뭐예요? 실질적인 평등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중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헷갈리게 들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의론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한국적 왜곡이라는 과정을 또 거친다 이거죠. 한국적 왜곡 과정은 딱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 빼고 결과로서의 불평등이 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국가에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게 무임승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정서적으로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왜곡이에요. 이 전제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과적 불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안 돼.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회균등도 필요 없어요. 아예 절차의 공정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단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절차 문제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장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끼리 이제 너 반칙하지 마. 너 반칙하면 안 돼.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리그는 이제 그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리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그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뭡니까? 어떻게 취직 시험 리그, 대학 시험 리그,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리그, 그 다음에 의사 되는 거 리그, 이 리그잖아요. 이건 일부 리그예요. 메이저 리그. 나머지 2부 리그, 3부 리그, 뭐 아예 리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건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험이라는 이 속에서의 이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모 세대까지 다 들어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제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온 국민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게 다른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살벌한 전쟁터로 돼 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정과 이제 반칙 이 문제만 딱 쭉 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왜곡이다 이런 거죠. 그 세 번째 이제 왜곡 축소는 뭐냐 했을 때 이러니까 뭐예요? 능력만 남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건 정의고 이 능력이 없으면 부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 없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능력이 잘 키워가지고 시험 잘 봐라 이 얘긴데 그럼 시험 떨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거 뭐 다 죽어야 되나요? 이거 뭐 이런 사람은 뭐 벌 주는 사회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전쟁터로 간 사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렇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능력주의로 뭐 영어로 뭐 메리토크라시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까지 됐는데 지는 그 정치인 될 때가 아빠 찬스 안 썼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저도 이제 자식이 있어서 우리 딸 저기 삼수해 갖고 대학 가고 재수해서 대학 갔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내 중학교 때부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저기도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특목고나 이런 데 가지나 일반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성적으로 딱 스카이반이 딱 짜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능력은. 그 다음에 어느 학군에 가 있냐 그걸로 결정 나잖아요.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어떠냐 이걸로 결정 난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리그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게임의 규칙만 얘기하는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 있어서의 그 한국적 왜곡을 거친 공정담론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다리 타기로 올라가는 이게 너무 사다리가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옛날 우리가 주거 사다리, 그 다음에 교육 사다리, 뭐 복지 사다리, 취업 사다리,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다 없어지고 사다리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취업 사다리, 그 사다리 그거 하나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온 국민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야 절차 문제만 딱 좁혀가지고 능력만 딱 좁혀가지고 모든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회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환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요, 이게 참 역설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다 그 개혁론자들, 정부 여당 지지했던 분들의 이 부메랑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의론을 누가 수입했어요? 보수 세력, 친미 수구 세력 이런 세력들과 투쟁하겠다는 개혁론자들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로남불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반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 공정이라는 담론이 이제 국민의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고 어중간한 이 이데올로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죽서서 개주는 이런 상황을 그게 업보입니다. 업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선판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국민의힘도 공정 얘기하고 이제 아무나 공정이야. 참 이게 어이가 없어요. 공정이라는 말도 애매한 말이지만 아무나 공정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너 누가 반칙을 했니? 이러면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전투구판, 대선판 아주 볼 것도 없어요. 완전 이전투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죠. 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그 재벌 2세들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을 때, 정주영 회장한테 이제 뭐 정몽구 회장이 물려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했냐면 특혜와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특혜다, 부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많았고. 근데 지금은 공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재벌 3세, 재벌 4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능력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올라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다 까보면 부정, 특혜, 편법, 불법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공정 담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감춰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착취와 억압, 그다음에 불법과 편법이 공정이라는 담론 속에서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노력해서 거기 올라갔으니까 인정.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우리 사회의 그 지배적인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법과 편법 속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라는 담론 속에 다 묻혀버려갖고 그걸 다 합리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보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진보는 여기서 이제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준석이 얘기하는 공정이 그 말이 돼? 그래서 이런 공정은 옳다, 저런 공정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한마디라도 해야 우리가 언론에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토론회도 하면 막 나와가지고 토크도 하고 그래서 공정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오는 얘기는 다 이제 옳은 얘기예요. 이제 뭐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정말 그 리그가 다른 것 속에서 게임의 규칙만 얘기하고 절차만 얘기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 정말 뭐 환경미화원이나 뭐 이런 노동자들 이런 생각을 해봤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차등적이고 선별적인 공정 담론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이제 그 누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뭐예요? 공정하고 싸우지 마라. 그 이제 큰일 난다. 신세 망친다. 그거 잘못 걸려들면 살벌하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진보가 이 프레임 전략에서 공정을 말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이라는 이 담론에서 우리가 공정이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 순간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싹 삭제하는 이 담론에 말려든다 이런 거죠. 지금 문제는 뭡니까? 불평등 아닙니까? 불공정보다 더 깊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불평등, 평등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공정이라는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공정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오히려 얘기를 하려면 문제는 불평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문제는 평등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이크가 조금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누구한테 마이크 갖다 대고 이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진보 진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 예.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그다음에 문제는 평등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프레임 전략에서 투쟁으로 돌파하는 어떤 이런 개입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프레임 전략을 채택했을 때 좋은 점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첫째는 우리 민중들의 단결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요, 을들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갑과 을의 전쟁인데 을들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인국공 사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데 정규직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취준생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직 선생들 교사하는데 다 반대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콜센터 직영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을들의 전쟁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자영업자가 문제다. 이거는 팩트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거기 그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받는다. 재벌가들이 그 원가 후려쳐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이렇게 그 스타트업 청년들이 했는데 기술 탈취한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을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갖고 이제 대가리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정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칙 얘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크게 봐서 불평등에 관한 얘기, 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깊고 폭넓은 평등,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을들은 얘기를 하고 단결을 하는. 이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야 우리가 이제 단결을 만들 수 있다. 공정에 갇히는 순간 을들의 전장에 빠진다.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나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할 때 좋은 점 뭐냐 했을 때 이제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훨씬 더 넓어진다. 이런 걸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잘하는 걸 잘해야죠. 자꾸 못하는 걸 하려면 됩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노동자, 농민, 빈민, 그 다음에 청년들, 이런 이제 민중 속으로 쏙 들어가갖고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들과 이렇게 해서 우리 불평등을 가지고 싸웁시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쟁을 만드는 거. 이건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막 그 머리에서 나오지도 않는 뭐 대안을 만들어. 대안은 정부에서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만들어요? 뭐 대안을 내자.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언론빨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기자회견을 폼나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버리고 우리의 굉장히 그 핸디캡 영역을 이제 이렇게 찾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제 대선을 돌파해보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제 그 불평등에 저항하는 투쟁을 통해서 이제 대선에 개입하는, 그게 이제 사실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민중 세력들이 모여서 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그다음에 민중총궐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국민의힘도 우리 못 쫓아와요. 아무도 우리를 이거는 쫓아올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국민은 다이나믹 코리아. 이건 뭐냐? 하여튼 항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등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이제 담론 얘기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어떤 대안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그 담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환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은 제 딱 두 사람 봤어요. 한 사람은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환기에 있어서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전환기적 인식,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후보는 아니냐, 누구냐? 민주노총이에요. 이래갖고 불평등의 사회, 양극화의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 그 다음에 그 한국과 미국의 이 불평등한 관계, 그래서 한미 관계 대전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전환적 인식에 기초해서 이제 그 담론을 크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거대적인 어떤 이런 전환기에 맞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모아내고 투쟁하는 이제 이런 이제 담론 투쟁도 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7월 3일 날 그 민주노총 그 코로나 저기 때 그 집회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음표를 던진 거죠.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민주노총이 왜 나왔어요? 지금 불평등 바이러스 잡으러 나온 거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국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걱정하는 것의 60% 정도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고민을 한다잖아요. K 불평등,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불평등 바이러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불평등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 외침 이것을 좀 더 담론적으로 우리가 더 정당하게 잘 알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담론적인 어떤 이런 투쟁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정이라는 이 얘기를 제가 뭐 불가피하게 대선에서 이슈가 되니까 꺼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불평등에 저항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문제는 불평등이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